저도 꼭 챙겨서 보는 BOA의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월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 자, 월요일 휴장이었던 미국 시장이 어제 열렸고요. 오늘은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쉬고 열린 미국 증시는 다우는 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마저 가격을 내리는 거 보니까 중국의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치킨 게임이고 판매도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주가가 7.4% 크게 반등했고요. 엔비디아 마찬가지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여기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7%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좀 줬고요. 반면에 모건스탠리는 또 6% 상승하면서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실적인데요. 전반적으로 하회한 모습인데 이걸 한번 보실까요? EPS죠. 순이익 전망치가 5.78이었는데 3.32로 나오면서 2011년 3분기 이후로 가장 큰 어닝 미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잘 나가는 듯 싶다가 6.5%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잘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는 무려 6%나, 이게 6%나 상승했죠. 이 차이가 나온 이유는 아마 IB 쪽, 그러니까 기업을 매각하거나 뭐 M&A를 한다든지 뭐 기업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크게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를 좀 볼까요? 미국 2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한 4.2%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금리는 3.5%가 좀 버거운 모습이에요. 3.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자, 시장 흐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약세는 살짝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102 정도의 수준인 달러가 조금 더 약세를 보여서 98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달러 약세 전망이네요. 자, 유로화는 1.08을 찍고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8 이하로 내려왔고요. 어제는 ECB에서 우리 뭐 금리 올릴 수 있겠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다시 ECB도 도비시네 이러면서 유로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죠. 엔화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주춤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오늘이 대망의 BOJ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일본의 BOJ가 채권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죠. 지금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BOJ에 대한 전망은, 시장의 전망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BOJ가 지금 0.5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0.8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0.5까지 금리 상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일단 다만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알고 있다. 그래도 매는 맞을 준비는 되어 있다. 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운드는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은 유가가 이제 80불도 넘었다는 점입니다. 81.4불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유럽의 날씨 영향을 후반에 받을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북서 유럽이 다시 추워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평균 대비 춥고 다음 주에는 다시 평균 이상 수준으로 기온이 상승할 거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추워진다라는 겁니다. 평균 기온이 30년 평균 기온이 이 정도 수준인데 평균보다 낮아질 거다. 솔직히 너무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금 가격은 1900불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다가 조금 쉬는 모습이고요. 구리 가격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원자재 강세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자재를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골드만삭스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시장이 골디락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금융환경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금융환경지수가 작년 8월에도 올라갔다 내려왔고 11월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1월달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지금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 중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와 12월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 자, 지금부터는 BOA에서 이야기한 설문조사, 즉 월가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겠는데요. 이 그림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비중이 2005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많이 1월 달에 미국 주식을 팔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간이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흥국이 좋았던 흐름을 보여줬던 이 구간에서는 항상 미국 주식을 언더웨이트 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이 흐름이 지금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신흥국 주식시장으로는 주식 돈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2021년처럼 또 다시 내려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올해 초부터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유럽으로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들어왔다. 자, 이 그림은 제가 한 10번 정도 보여드린 그림인 것 같아요. 올라갈수록 미국 주식시장이 긍정적이고 내려갈수록 신흥국이 좋다라고 보면은 니프티 50가 있었던 1970년대 그리고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 피크를 찍었다가 한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나라 주식도 좀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을 ROW 즉 Rest of the World라고 했었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여기서도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 침체 가능성은 2022년 작년 11월을 피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10월 이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반등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좋아질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서 리오프닝을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피크에 대한 전망도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2월 달에는 5.25에서 5.5%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5%면 됐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엔화 상승에 대한 전망은 2007년 1월 이후로 가장 최고치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여전히 가장 큰 위험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보다는 줄었고요. 저는 이 그림도 상당히 의아한 그림이었어요. 자,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많이 비중을 줄여놓고 달러 강세에 대한 비중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달러 강세가 가장 혼잡스러운 트레이딩이고 ESG에 대한 전망도 좋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중국 주식이 숏이었는데 이제는 롱 에쿼티 쪽도 굉장히 붐비고 있다. 라는 거고요. 올해 S&P 전망은 4,000 이하가 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 전망이 보통 틀리던데. 비트코인 전망도 이거는 2만 불 이하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에요. 이것도 틀리지 않을까? 자,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그냥 변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과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안전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시장은 찾고 있다.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는데요. 글로벌 무역, 그러니까 무역량을 GDP로 나눈 값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계속 증가하다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떨어지면서 세계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미국이 수입을 어디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수입 국가를 보면은 중국의 비중이 확실히 내려갔죠. 유럽의 비중도 내려갔고요.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비중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지역, 이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한국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베트남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스케일이에요.
지금 여기는 20%대고요. 여기는 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3에서 3.5%까지 올라간 거고요. 중국은 20%에서 17%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화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흐름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OECD 사무총장은 중국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인플레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요인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해놨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지겠지라는 전망인 거죠. EU의 경제국장도 유럽의 경기 침체에 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연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제 국내에서는 푸틴이 후계자를 지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재정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당연한 것이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재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더 크게 증가한 재정 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유가인 것 같아요. 푸틴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다.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 거는 확정됐으니까 이제 유가를 공격해가지고 유가를 올라가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려보지 말라니까. 어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페이먼트 체인의 문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망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공급망이라는 건 결국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과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돈 줄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거는 페이먼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공급망이 문제가 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지 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1945년에 루즈벨트가 사우디를 방문했던 그림과 2022년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던 이 그림이 묘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고 중국이 대비하고 있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페트로 달러에는 황혼이 깃들고 있고 페트로 위안에는 새벽이 오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